충격적이지만 한국은 지배당했었습니다. 말을 타고 대륙을 정복하던 초원의 제국에게 우리를 굴복시키고 왕까지 마음대로 임명하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고 한글 없이는 살아가기조차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가득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한 외국어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심지어 한글을 못 읽으면 왕따가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걸 인생의 꿈이라 말하고 도시 곳곳은 한국식 아파트, 한국식 편의점, 한국식 온돌로 채워지고 있죠. 한때는 한국을 지배하던 나라, 지금은 한국에 의해 문화적으로 뒤집힌 나라.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윌리엄스, 38살의 영국인 역사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동양사 교수로서 몽골 제국과 고려의 관계를 연구해왔지만 실제 이 땅을 밟는 건 처음이었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 필요하세요? 작은 키의 현지인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시내로 가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택시는 도시로 향했고 저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몽골 제국이 한때 이곳에서 세계 역사를 쓰던 곳, 그 발자국을 찾아온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들어서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어 간판들이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간판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한글 간판들이 울란바토르의 거리를 수놓고 있었어요. 저기 뭐라고 써 있나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모르세요? 울란바토르 포레나 자이예요. 한국 아파트 이름이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어를 모른다고 놀라는 몽골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한글 모르면 우리 도시에서 길도 못 찾아요. 간판의 절반이 한글이니까요. 몽골에 온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했던 과거의 역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반대였어요. 택시는 몽탄 신도시라는 곳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묵을 호텔이 있는 신도시였죠.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서 있었고 한글 간판에 편의점과 카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몽골이 맞나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는 작은 서울이라고 부르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연구를 위해 왔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져 있었어요. 700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중에 고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문화가 몽골의 심장부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몽골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려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는데 노선도가 한글과 몽골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안내방송도 몽골어 다음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기록했죠.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완전한 문화적 침투다.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를 걷는데 10대 청소년들이 한국 아이돌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심지어 대화 방식까지 한국 문화의 영향이 뚜렷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저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과거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했던 그 땅에 지금은 한국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칼과 창이 아닌 한글과 케이팝으로 말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첫 번째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국의 역전 과거 정복자가 이제는 문화적으로 정복당하고 있다. 한글이 몽골 땅을 뒤덮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다. 다음 날 아침을 맞이하며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어요. 역사는 종종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반전을 보여주니까요. 아침 일찍 저는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몽골의 교육 시스템과 역사 교육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교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한국 동요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린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몽골 선생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마르타 교수님, 오셨군요. 저희 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나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필수 과목이에요. 영어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치죠. 교실로 들어가자 벽에는 한글 알파벳과 기초 단어들이 붙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한국 동요,
고향의 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어로요. 왜 한국어를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나요? 저는 선생님에게 물었죠. 실용적이니까요. 몽골에서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한국어는 필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많고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니까요. 선생님은 창가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우리 대학교예요.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한국어학과입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점심시간에 저는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캠퍼스는 활기찼어요. 곳곳에서 한국어 회화 소리가 들렸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며 언어를 습득하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마르타 교수님, 반갑습니다. 언어학 교수 텐게르가 저를 맞이했어요. 우리 학교 한국어학과에 관심 있으신가요? 네. 한국어가 몽골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텐게르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설명했어요. 이제는 영어보다 한글이 실용적입니다. 이곳 젊은이들의 꿈은 서울에 가서 일하거나 K-팝 스타가 되는 것이에요. 경제적 기회가 한국에 많거든요.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촉매제다. 한글은 이곳 아이들에게 미래를 의미한다. 텐게르 교수는 한국어 교재를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건 우리가 자체 개발한 교재입니다. 한국어 몽골어 사전 판매량이 영어 사전을 추월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한 여학생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한국 이름이에요. 우리 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이름을 갖고 있어요. 취업에 도움이 되거든요. 교실을 둘러보니 한글로 쓰인 포스터와 명언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텐게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문화적 변화의 핵심은 언어예요. 한글은 이제 몽골 젊은이들의 제2의 모국어가 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 몽골 제국의 후손들이 이제는 한글을 배우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클 수 있을까요?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한국어로 서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모습은 마치 역사가 쓴 반전 드라마 같았습니다. 학교 앞 공원에서 한 어린 소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외국인이세요? 어디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넌 꿈이 뭐니?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K-팝 스타가 될 거예요. 지금도 매일 한국어 공부해요. 소년의 눈은 반짝였죠. 오후에는 몽골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저에게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 5년간 한국어 학습자 수가 500% 증가했습니다. 이젠 초등학교부터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현상을 언어적 역전이라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때 몽골이 고려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한글이 몽골의 미래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문화의 힘은 때로 군사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허기를 느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마주한 것은 익숙한 파란색 간판, GS25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보던 그 간판이 이국의 도시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묘한 기시감을 안겨줬습니다. 진열대에는 다양한 간편식이 놓여 있었지만 유독 눈에 띈 것은 삼각형 김밥이었습니다. 이것도 몽골에서 인기가 있나요?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이제 울란바토르의 아침을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출근길 학생과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집어가는 품목입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삼각형 김밥,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식생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몽골인의 입맛과 한국의 포장이 만난 문화적 융합. 편의점 매니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 체인에서만 5천만 개가 팔렸습니다. 인구를 고려하면 몽골인 한 사람이 최소 10개는 먹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식문화는 민족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육류 중심이던 몽골의 식탁에 간편하면서도 한국적 감성을 지닌 음식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출 성공, 그 이상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걷다가 부동산 중개소를 발견했습니다. 쇼윈도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붙은 광고가 빼곡했습니다. 힐스테이트, 포레나, 레미안, 모두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설명했습니다. 이 아파트들, 몽골에서는 부의 상징입니다. 특히 한국식 바닥 난방, 온돌 시스템이 가장 큰 매력 요소죠. 전통 게르에서는 상상도 못할 따뜻함이 제공되니까요. 그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이젠 신흥 중산층의 삶의 질을 규정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에 산다는 건 곧 현대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뜻이죠. 저는 또 한 번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술, 몽골의 기후와 맞닿으며 생활 구조를 재편. 전통 게르에서 바닥난방 아파트로의 이행은 단순한 주거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계층 정체성의 재구축. 오후에 들른 대형 마트에서도 한국 제품이 점령한 진열대를 보았습니다. 라면, 고추장, 김치, 된장은 물론이고 김과 미역 같은 건식품까지 빼곡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김치를 직접 담그기도 해요. 한국 음식이 더는 낯선 외국 음식이 아니죠. 이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가 아니라 도시인의 생활 양식 그 자체가 한국식으로 전환된 사례다. 아침엔 삼각형 김밥을 먹고 온돌이 깔린 집에 살며 한글로 표기된 식품을 구매하는 일상. 그것은 문화가 사치가 아닌 생존의 수단으로 기능할 때 얼마나 깊이 침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모든 것은 총 없는 정복의 대표적인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과거 칭기즈칸이 말을 타고 정복한 유라시아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이제는 한국의 온돌, 한글 간판, 삼각김밥이 이 땅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옥스퍼드로 돌아가 이 조용한 문화의 정복을 논문으로 정리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몽골 건축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울란바토르의 도시 계획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협회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 건설사들의 대형 포스터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 교수님, 환영합니다. 협회장 바트툴가가 저를 맞이했어요. 몽골 건축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한국 스타일 건축이 몽골에 미친 영향이 궁금해요. 바트툴가는 모형들이 전시된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몽골의 미래예요. 한국식 커뮤니티 단지와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도입한 신도시들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형들은 마치 서울의 강남이나 분당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 계획된 공원, 상업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죠. 왜 하필 한국식 도시 모델을 선택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비슷하거든요. 한국도 추운 겨울을 경험하잖아요. 그들의 건축 기술은 추위에 대응하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제공해요. 게다가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바트툴가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건 힐스테이트 울란바토르예요. 몽골 최고급 아파트 단지죠. 입주권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섰다고 해요. 저는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유목민의 후예들이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한국식 아파트 단지에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단순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방식과 문화적 가치관의 전환을 의미한다. 오후에는 실제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국 건설사의 현장 소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포레나 울란바토르가 들어설 곳입니다. 지금은 기초 공사 중이지만 2년 후면 몽골 최고의 주거단지가 될 거예요. 소장은 자부심이 넘쳤어요. 우리가 도입한 기술은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닙니다. 한국형 커뮤니티 문화를 함께 전파하고 있어요.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운동시설, 주민 모임 공간까지 모두 한국식으로 설계했죠. 현장에는 몽골인 건축가들이 한국 엔지니어에게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바야르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공부했어요. 이제는 그 배움을 몽골에 적용하고 있죠. 우리 도시의 미래는 한국식 도시 계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야르마는 설계도를 펼쳤어요. 보세요.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유목민의 게르촌을 현대적 아파트 단지로 변형한 겁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저녁에는 완공된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보안 시스템, 조경, 주차장 배치까지 모두 한국식이었죠. 로비에는 한글로 된 안내문이 있었고 도엄에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한 주민이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파트 내부는 완벽한 한국식 구조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온돌 바닥의 거실로 들어갔죠. 발코니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었고 부엌에는 한국식 밥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의 산후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는 물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난방 때문에 겨울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편안해요. 공동체 활동도 많아져서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죠. 한국식 관리 시스템 덕분에 건물도 항상 깨끗하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단지는 밝게 빛났어요. 산책로, 놀이터, 운동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세기 전 이 땅에서 몽골인들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식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몽골에 복속됐던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몽골의 도시를 설계하고 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주민이 미소 지었어요. 역사의 반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배가 아닌 발전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죠. 아침에 우연히 몽골 케이팝 아카데미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갔어요.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10대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아이돌 노래가 크게 울려 퍼졌죠. 구경하러 오셨나요? 젊은 여성이 다가와 물었어요. 네. 여긴 어떤 곳인가요? K-팝 아이돌 트레이닝 센터예요. 저는 이 학원의 원장 나란치맥이에요.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나란치맥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거울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10대들이 한국 아이돌 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연습생의 90% 이상이 몽골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에는 현재 200명의 학생이 있어요. 나란치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한국 아이돌처럼 되는 꿈을 가지고 있죠. 한 교실에서는 한국어 발음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학생들은 한국 노래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할 수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모두 가능해요. 사실 한국어 실력이 오디션에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한국 기획사들이 몽골에서도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개최하니까요. 나란치맥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미 한국 기획사에 합격해서 서울에서 트레이닝 중이에요. 우리 학원의 자랑이죠.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이것은 젊은 세대의 꿈과 열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이제는 K-팝 스타를 꿈꾸고 있었어요. 데뷔한 학생도 있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네.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한국 걸그룹의 멤버로, 다른 한 명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그룹에 있죠. 이들은 몽골 청소년들의 롤모델이에요. 오후에는 현지 라디오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DJ가 몽골어로 진행하다가도 한국 노래를 틀 때는 유창한 한국어로 소개했어요. 우리 방송의 70%가 K-팝이에요. DJ가 설명했습니다. 청취자들이 원하는 거죠. 특히 저녁 시간대 신청곡은 거의 다 한국 노래예요. 저는 메모장에 기록했어요. 음악은 감성을 지배한다. 몽골 젊은이들의 감성은 이미 K-팝에 점령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다. 저녁에는 현지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 놀랍게도 한국 발라드가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익숙한 듯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한국 노래를 틀나요? 저는 옆자리 하객에게 물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그래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결혼식 장면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부들은 한국 드라마 속 결혼식을 꿈꾸죠. 식사 시간에는 몽골 전통 음식과 함께 불고기, 잡채 같은 한국 음식도 제공되었습니다. 스타 공연에서는 젊은이들이 K-팝 커버 댄스를 선보였어요. 이건 문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이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과거 몽골 제국이 무력으로 정복했다면 한국은 문화로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음 날 저는 몽골 최대 음악 페스티벌을 방문했어요. 현지 밴드들이 공연했지만 대부분 한국 노래 커버나 K-팝 스타일의 음악이었습니다. 관객들은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며 열광했죠. 페스티벌 감독 텔맨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몽골 전통 음악보다 K-팝이 더 인기가 있을까요? 텔맨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전통 음악은 아름답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K-팝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죠. 젊은이들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K-팝은 글로벌 트렌드에 동참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고려왕이 아닌 K-팝 스타들이 울란바토르를 점령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어떤 강제나 침략 없이 순전히 문화적 매력으로 말이죠. 한 10대 소녀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시죠? 저는 미래예요. 미래라고요? 네. 한국 이름이에요. 제 몽골 이름은 복잡해서 한국 회사에 지원할 때 쓰기 어려워요. 한국 이름을 갖는 건 우리에게 작은 정체성이죠.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름은 가장 개인적인 정체성인데 그것마저 바꾸고 있다니. 문화적 영향력이 이보다 더 깊을 수 있을까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에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삶의 방식, 패션, 말하는 법, 꿈꾸는 법까지 모두 담고 있어요. 저희에게 K-팝은 곧 미래예요. 울란바토르에서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 문화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외부 문화의 침략일까요? 아니면 자발적 선택일까요? 그때 제 연구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만남이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마르타 교수님. 이분은 보야르 바트바야르 씨입니다. 칭기즈칸의 후손이자 몽골 귀족 가문의 자손이에요. 특히 그의 가문은 고려를 다스렸던 원나라 관리들과 직접적인 혈통 관계가 있답니다. 우아한 차림의 30대 중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마르타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한국어도 할 수 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보야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몽골 귀족 가문의 후손이지만 한국에서 유학한 후 K 콘텐츠 마케팅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어요. 저희 조상들은 700년 전 고려를 지배했습니다. 보야르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이가 한국어로 자장가를 부르고 있어요. 무기 없이, 전쟁 없이. 이게 진짜 강함 아닐까요? 그의 말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그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침략이 아닐까요? 보야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서구적 시각이에요. 우리에게 이건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변화입니다. 한국 문화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실용성과 매력에 이끌려 받아들인 거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회사 앱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운영하는 회사는 몽골에서 한국 신도시 아파트를 마케팅하고 K푸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한글 교육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몽골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 문화죠. 점심 식사를 위해 보야르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현대적인 한국식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살배기 딸이 한국어로 아빠라고 외치며 달려왔어요. 우리 딸은 두 개 언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어요. 몽골어와 한국어요. 보야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고 지금은 저희 딸에게 한국어 그림책을 읽어줘요. 저는 그의 집 내부를 둘러봤어요. 한국 가전제품, 한국식 식탁, 벽에 걸린 한글 서예까지 모든 것이 한국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몽골 전통 장식품도 곳곳에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두 문화를 모두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저는 몽골인이지만 한국 문화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건 지배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식사 후 보야르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의 회사는 몽골에 한국식 편의점을 도입하고 한국 건설사와 제휴하여 아파트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몽골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 앱도 개발 중이었죠. 우리는 지금 한국어가 없으면 생존이 어려워요. 보야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으려면 한국어는 필수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메모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선택인가요? 경제는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인정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구 문화와 달리 한국 문화는 우리와 비슷한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보야르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과거 지배자의 후손이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전파자가 되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700년의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보야르는 미소를 지었어요. 역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죠. 칼로 정복한 제국은 무너졌지만 문화로 마음을 얻은 나라는 오래 기억됩니다.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몽골 내에서 한국 문화 유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몽골 전통문화 보존협회를 방문했습니다. 협회장 바트오치르는 70대 노학자였어요. 우리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몽골 전통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몽골 고유의 음식 대신 김밥과 불고기를 먹죠. 언어에도 한국 단어가 무분별하게 섞이고 있습니다. 바트오치르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어요. 수천 년 이어온 문화적 정체성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문화 다양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문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협회에서는 전통 몽골 음악 공연, 전통 의상 전시, 몽골 서사시 낭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귀했지만 젊은 층의 참여는 적어 보였어요. 몽골의 젊은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죠. 바트오치르가 답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노력이 부족했죠. 한국은 그 점에서 성공했습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화했으니까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심지어 비판적 입장에서도 한국 문화의 성공 비결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몽골인이라는 사실도 자랑스럽죠.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나요? 다른 학생은 좀 더 비판적이었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문화, 오늘은 한국 문화, 내일은 또 뭐가 될까요? 토론은 뜨거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가지 점에서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 선택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문화적 영향력과 제국주의는 다르다. 영향력은 선택에 기반하지만 제국주의는 강제에 기반한다. 몽골인들은 한국 문화를 지배가 아닌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저녁에는 현지 텔레비전 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몽골어 더빙된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어요. 프로듀서는 저에게 시청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우리 방송국 최고 시청률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와 중년 여성층에서 인기가 높죠. 그는 흥미로운 현상을 설명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몽골인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중요성, 어른 공경, 열심히 일하는 태도, 이런 가치들은 우리 문화와도 통하는 부분이에요. 이 점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에서 성공한 이유는 완전히 이질적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방송국을 나오며 저는 거리에서 어린 소년을 만났습니다. 내 꿈이 뭐니?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소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도시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몽골에 돌아와 우리 도시를 더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그 어린 목소리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문화 침투가 아니라 상호 교류의 가능성이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것을 몽골에 적용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할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지배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다. 이 말은 단순한 합리화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 선택자였어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글 네온사인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어요. 과거 침략당한 나라가 이제는 문화로 승리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연구의 마지막 날, 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한쪽에는 전통 게르촌이, 다른 쪽에는 한국식 고층 아파트 단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저는 원나라와 고려의 역사를 떠올리며 묵상에 잠겼어요. 700년 전, 몽골 기병대는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지배했지만 이제 그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700년 전과 정반대의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앉은 현지 역사학자 툴가가 말했어요. 그때는 칭기즈칸의 손자가 고려왕을 임명했지만 지금은 몽골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무력으로 얻은 제국은 사라졌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군요. 툴가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몽골은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이 있어요.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매력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한국식 건물들이 솟아있는 이 풍경은 어쩌면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일까요? 아니면 문화 교류의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서구학자들은 종종 이런 현상을 문화 제국주의라고 부를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툴가는 웃었습니다. 서구는 모든 것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보려 하죠. 하지만 동양의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서구적 시각으로 모든 문화 현상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마지막 인터뷰는 몽골의 초등학교 교사와 함께였어요. 수업을 참관한 후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많은 아이들이 한국과 연관된 꿈을 말했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 한국처럼 도시 만들기,
K-팝 스타 되기 등등. 특히 한 8살 소년의 대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도시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몽골로 돌아와 우리 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들 거예요. 서울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지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영감이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인들에게 하나의 모델, 가능성의 증거가 되었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이야기는 몽골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한국어로 K-팝을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의 열렬한 팬이라며 그것을 보고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기사가 말했어요. 그들이 해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역전의 제국 한글이 울란바토르를 삼키다였어요. 한때 침략당했던 고려는 이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 총도 칼도 없지만 더 깊이 들어간 한국.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목격하고 있다. 비행기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한글 간판들, 한국식 아파트들. 그 사이로 점점 더 줄어드는 전통 게르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칼과 총이 아닌 문화와 매력으로 한국이 몽골을 정복했어요. 이것은 어쩌면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평화로운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모두가 선택했으니까요. 옥스퍼드 연구실로 돌아와 제 연구를 정리하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역사의 장에서 때로는 패배자가 승리자가 되고 정복당한 자가 정복자가 됩니다. 한국과 몽골의 역사는 그 완벽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번 정복에는 피가 흐르지 않았고 오직 문화만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옥스퍼드 강단에 서서 저는 이 연구 결과를 학생들에게 발표했어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적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강요하지 않고 매력으로 다가간 점,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공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소통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역사학자로서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제국은 무너져도 문화는 남는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패배가 가장 위대한 승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글이, 한국 음식이, K-팝이, 한국 드라마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은 물리적 정복이 아닌 마음의 정복입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제국이 아닐까요? 한때 침략당했던 고려는 이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행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